어제도 기념비적인 첫 방송이 있었어요. 내용은 우리 은순이 언니의 땅 욕심에 관한 새로운 정보였죠. 그 사람들이 막 윤서방 미안하네 또 걸렸네. 근데 저는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저 진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전국에 100만 평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세호가 먼저 그 얘기했어요. 100만 평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 안에 보면 쉽게 말해서 최은순한테 부동산 투기를 가르친 전전 남자친구가 있어요. 전 남친도 아니고 네. 전전 남친. 전전이 아니고 그냥 첫. 그러니까 아부되고 첫 남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남자친구인지까지 알아야 돼요. 첫 내연남. 그렇지 첫내였네요. 첫 내연남. 그러니까 과부되고 처음 사귀었던 그 사람하고 이제 그거 본인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부 되고 나서라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남친의 얘기에 따르면 2000년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98년에 조나무기하고 김건희가 이렇게 그 만남을 가진 이후에 2000년도 후반 그러니까 결혼하고 갖다 물리고 온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돈대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쓰는 돈의 자체가 옛날에 뭐 짜질짜질하게 무슨 여관 사고 팔고 뭐 휴게소 동업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대단히 투자업자로 나서기 시작하는데 토지 투자업자로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돌아다니면서 사들인 땅이 100만 평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딱 105만 평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숫자 떨어뜨려지는 거 그거 그렇죠. 맞춰야 돼서. 예, 그걸 맞춰야 돼서. 아, 그래서 네. 105만 원이 그냥 나온 게 그렇죠. 아니고.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105만 평을 우리가 다 찾을 때까지는 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민들레에서 기사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교홍처가의 투기성이면 3만여 평이 발견이 됐는데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인근에 있는 땅입니다.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임야 2개 필지인데요. 언론에 밝혀진 건 일단 이번이 처음이고요. 해당 필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최은수는 2004년에 총 10만 9,224, 제가 이런 땅은 또 처음 제곱미터 축구장으로 따지면 약 15개 크기에 달하는 이 땅을 사들이고 한 14년 뒤 2018년에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로 알려졌죠. ESIND에 넘겼습니다. 이게 패턴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살 때는 차명이든 뭐 자기 명의를 동원을 하든 일단 땅을 사가지고 그냥 임야로 묵혀놨다가 네. 개발이 필요한 시점 땅값이 오르기 직전에 가가지고 이걸 자연스럽게 가족회사로 넘기는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족들 명의나 최은순 명의로 지금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위탁되어 있는 전국의 땅들이 100만 평은 훨씬 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같이 산 것만 100만 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진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나타난 땅 등등 나타나는 땅들마다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인기 있는 땅이 아니라 인기도 없는 땅을 일단 막 많이 사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부동산 투기에 어떤 신세계를 연 거예요. 이 양반은 뉴월드를 연 거야. 남들은 개발 정보를 듣고 땅을 가서 사는데 보통 그렇죠. 얘는 싼 땅을 골라가지고 개발을 끌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만 해도 초기야.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땅을 산 거는 이 땅을 선택한 거는 저 삼부토건 풍양조씨 종중 땅 거기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삼부토건이 풍양조씨 종중 땅이 저거를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갔고 여기에 신도시하고 도로계획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추석 때 우리가 까먹고 있지만 국토부가요. 그 강상면으로 가는 그 김건희 수정안 고속도로안을 확정했어요. 그렇게 욕을 처먹고 국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결국 확정해 내잖아요. 얼마나 뻔뻔한 거야,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미 이 땅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작년부터, 2014년 이후부터 아마 모종의 도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추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 정종 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 조금 보자면 아마 요런 방식으로 요걸 끼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아마 도로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와. 아마 요쪽 지역 어디에 여기 가까운데 몇 킬로 부분 안에 여기 하나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철도와 도로가 삼각으로 맞물려지는 그런 개발 지역으로 앞으로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아마 저 땅을 구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 빤히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계산이에요. 근데 패턴이 매우 일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양주 왕숙지구 그다음에 이 각종 지구 땅들이 저 빨간색으로 보여져 있는 땅 안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발 지역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발 지역 변두리 쪽에 저렇게 미리 땅을 세워 놓은 거고요. 아마 저게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저 산을 밀고 어떤 형태로든 상가나 아주 보조주택, 고급주택 단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거 이제 사람들 댓글에도 이제 막아야죠.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강상면 저거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김건희 일가를 위한 거다 하고 그렇게 나발을 불러가면서 거품을 물었지만 국정조사도 거부한 가운데 확정했다니까요, 저 노선안을. 확정했다는 기사는 없고 그냥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가 그 김건희 고속도로가 더 BC 값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년에 설계 비용이 저기에 이미 들어간 거고 아마 저게 아마 그 설계 비용은 내년에 지급하겠지만 이미 노선 설계에 들어가갖고 내년도에 아마 무리하게라도 다른 노선부터 착공을 해서 불복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상태로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 있는 땅들 다 사놨고요. 입구에 그 도로 지나갈 자리 보고 휴게소까지 지어놓은 놈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가 다 막을 거예요. 막지는 못할 거고요. 그렇죠. 저는 희망을 안 가집니다. 아니, 네. 너님이 희망 안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너님의 선택이니까요. 왜 우리 애청자분들의 희망까지 꺾어버리시는 거죠? 왜냐면 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지 못하면 지금 있는 그 건설 계획들 진행되고 있는 것들 하나도 못 막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정말 충격적인 분양 광고를 보았습니다. 네. 삼부토건이 건대 앞에다가 2,000 지구가 넘는 엄청난 고층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지금 재정 능력이 회사값이 800억도 안 되는 애들이 지금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그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우리 뚝섬역하고 그 건대 앞에 건대역 사이에 그 공간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다가 2,000세대가 훨씬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분양을 냈어요. 근데 심지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만 내면 그 집에 대한 계약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아직 땅도 정리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공사 인가를 낼 자신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인가를 하고 착공을 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쪽 지역 댕겨봤는데 그 공사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그런 광고들 찌라시들이요. 이쪽 영등포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서울 전역에 쫙 깔렸어요. 교통요지 서울에 있는 마지막 골든 지역에 한강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가 생기는데 원래 거기 한강 조망 못하게끔 고도제약 때문에 안 되던 지역이거든. 근데 그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이라니까? 이렇게 빨라요, 애들이.
좀 어디로 튄 거야? 네. 거기까지 하시고. 이건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지역, 부천 지역에도 삼부토건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들이 승인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삼부토건이 어마어마하게 공사들을 벌리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지금 주택 경기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지네들은 이걸 어떻게든 팔아먹을 자신이 있고 공사를 완성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 시민으로서 1,000만 원만 내면 거길 분양을 나 같으면 불안해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80%를 중도금 대출해 준대잖아. 아니 그래도 불안한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집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꼬드기기 위한 이러한 수혜들을 지금 삼부토건이 용감하게 다 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100% 낚이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 상황을 알면은 절대 거기 그 시행 삼부토건이라는 것만 봐도 아 저기는 엮이면 안 돼가 딱 각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100% 문제 생기면 그것도 정부한테 책임지라고 난리 부르스를 칠 거 아니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근데 여기 뭐 중간에. 이렇게 풍 튀어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왜 저 아파트만 저렇게 튀어 올라서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허가가 나냐는 거지. 근데 건대 앞 여기 이쪽에 세운다는 네.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은 민간 임대라고 하는데 민간 임대를 저렇게 큰 규모로 어떻게 합니까? 민간 임대 일부 들어 그냥 있지만 과장해서 써놓은 네.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그냥 커 보이게 하려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높이는 커 보이게 가짜로 할 수 없잖아요. 건축 허가가 지금 저기만 옆에 저렇게 나온 거야. 지하철역을 저렇게 크게 키워놓은 거 아니야? 지하철역 표시는 한 건데 건물 층수를 보라고 이게. 몇 층까지 올린다는 건데요. 저걸로 보면 혼자 하늘 뚫고 들어가겠는데. 35층, 40층까지 올리는 거죠. 더군다나 저거 밑에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높이는 더 올라갈 거고 어마어마한 단지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 근데 이런 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부천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내가 돌아다니면서부터 건축, 저는 이제 돌아다닐 때 늘 그거 많이 보거든요. 모델하우스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왜요? 왜요? 왜죠? 왜요? 왜죠? 아니,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거 땅값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똑같은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보러 다니시는 거냐고요. 투자하시려고요. 아니, 왠지 돈 냄새가 나. 그럼 잠깐만. 묶어놔. 아니에요. 그냥 음식점 지나가다 냄새 맡으면, 이 집 맛집인데? 라고 궁금해 하는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보면, 여기 돈 되는 데가 있나 본데? 요 생각이 들어요. 이분 눈을 가려야 되나요? 아니, 코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알을 묶어놔야 돼. 근데 이것도 겁나 맛있는, 이건 여러분 분양받으려고 내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상부토건에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닌데, 고도 제한이 없나 진짜? 고도 제한이 없어, 얘네들이 하는 거는. 왜? 어? 여기만 없어? 얘가 하니까, 삼부가 하니까. 뭐지? 불안해. 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불안해. 아무튼 이런 편향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헤쳐먹기 위한 온갖 종류의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꽃향기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저런 데는 분양받으면 안 돼.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린 다 알잖아.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냥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들, 조중동만 보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헌인마을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이 일반 청약이나 일반 분양을 강행을 할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 청약한 정말 죄 없는 시민들 이 정말 모르고 이거 청약했던 사람들 그럼 다 손해보란 말이냐 라는 쪽으로 하고 몰아가기 위해서 인질잡기를 하는 거야, 이런 짓거리들이. 그래서 지금 최은순 조남욱 지금 많이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은숙 조남욱 일가가 그동안 구상해왔던 20년 그 대업들,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정권 안에서 1, 2년 안에 막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 자기 이름을 안 넣거나 해야 되는데, 최은수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이름으로 해서 자기가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야. 티가 너무 나.
그래 놓고 지가 직접 개발할 거면 다 가족회사에다 옮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런 게 자꾸 드러납니다. 계속 해가지고. 이거 사실은 최은순을 구속해갖고 갖고 있는, 최유청 명의로 갖고 있는 토지 전수조사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울 만큼 105만 평에 가까운 땅이 나올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하고 있는 최은순의 동업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황하영과 신무정입니다. 황하영은 윤석열의 윤석열 권성동하고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깐부. 네, 깐부로 알려져 있는데, 황하영이 30년 전부터 최윤순하고 같이 땅을 보러 다닌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황하영이 과연 윤석열 편 사람인지, 아니죠. 김건희 쪽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김건희 쪽 사람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각종 건축 사업들 이런 것들 안에 제가 강원도 주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황하영, 최은순하고 연관되어 있는 강원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대 재단 이사를 하고 있는 쌍용그룹의 영향력도 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무정 저 사람도 원래는 이제 무속 관련해가지고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황하영과 신무정이 갖고 있는 토지 부분도 이게 일정 지분, 최은순의 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무정 같은 사람은 사실상 김건희의 무속 선배라고 봐야 되는 사람인 거고, 무속 멘토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냥 신아버지? 네. 그래서 지금 저 신무정이라는 사람은 난 반드시 김행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김행이 옛날에 자기 스스로 저기를 썼더구만요. 자서전 비슷한 걸 써갖고 기고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시장 상인의 회장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갖고 굉장히 부유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랑 할머니가 그렇게 무속을 신봉했대. 그래서 1년에 한 20차례를 구슬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 구슬을 보면서 그걸 보고 따라서 배웠고, 최소한 4장 이상의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라고 자기 스스로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김건희하고 김행하고 친해지고 동업하고 사업하던 시기도 2000년대 초반부터야. 그리고 그때 주로 김건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속인들이라는 거지. 내가 보기에 김행과 김건희의 연결고리는 비즈니스 이전에 무속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은 무속인들을 공유하거나 같이 연대해서 공유하거나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무속에 대한 어떤 동질감, 두 사람의 어떤 멘탈이 그 부분에서 잘 맞아 떨어졌을 거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도 김행도 무속에 관련한 그쪽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둘이서 꿍짝이 잘 맞아서 지금 무리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큰일 나요. 네. 왜냐면 저기 국방장관 유인촌이나 이 사람이 전부 다 MB계인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사실상 MB계라고 등장하면 김건희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사실 MB계가 윤석열이랑 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워낙 특검이나 이런 걸 하면서 둘이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김건희는 조남구하고 같이 꾸준하게 MB계하고 연결고리 갖고 동업을 해온 정황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B의 그림자가 가장 강렬한 이 세 장관에 대해서는 눈치는 보지만 이제 지금 다 강행하고 김행 혼자 남았는데 아마도 이번 주말 안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선거 끝나고 나서 할 거라는데. 그러니까. 선거 지고 나면. 아니, 수요일 딱 지나고 나면 금요일쯤 돼가지고 수요일 오후에 발표 날 테니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뉴탐사가 또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보도 이어나간다고 하거든요. 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획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계획 노선을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절묘하게 조남욱 집안의 왼쪽 땅 그리고 김건희 땅의 오른쪽 편을 관통하는 네. 계획 노선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계획 노선의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딴 데는 안 건드리고 실제 있는 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로변에 접할 수 있게끔 저걸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울산 땅 갖고도 몇천 배의 수익을 올린 또 김기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경기도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개발 수익을 조남욱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업이다. 어쨌든 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이런 보도할 수 있는 더 탐사, 뉴탐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민주정권일 때 그 대통령의 장모가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부터 나섰을 겁니다. 온 탄핵하라고. 정편에서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와도 받아쓰지도 않을 뿐더러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카톡에 네. 보셨어요? 네, 새로운 또 왜? 뉴스가 올라오기 어떤 게 시작했습니다. 있는가요?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김혜경 씨 집안이 2천억 부자고, 김혜경 씨가 1,0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 아니 저는 저쪽 사람들은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네. 패턴이 보이네. 문재인 대통령 금괴 얘기 있잖아요. 200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돈, 네. 오로지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건 뭐냐면, 김건희만 돈 많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재명도 돈 많다 처가에. 뭔 소리야? 네, 요거를, 아니, 그걸로 상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비빌라고. 그게 되냐고. 그게 아니, 노인들은 그게 되나봐. 정말? 그래갖고 나한테 물어봤어, 어머니가. 김혜경 여사 1,000억 있냐고. 어머니, 천억이 있는데 정치를 왜 하냐고. 1,000억 있으면 정치 안 하지.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해갖고 이제 물타기 위한 정지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 이와 같은 루머들이 또, 왜냐면 먼저 뿌리거든. 씨앗을 심어놓고, 네. 이래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종편이나 이런 데서 의혹 비스름을 하게 이걸 띄워요. 그럼 사람들이 거봐 대말 맞잖아. 요 패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김혜경 여사 재벌설, 집안 재벌설. 아니 이쓴들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김건희도 있는 게 뭐 문제인데 요렇게 묻혀가는 게 된다니까. 주가 조작에 뭐 희한한 이런 땅 투기 이상한 거에다가 네. 논란이 많잖아. 그거는. 그러면 조중동도 우리 김혜경 여사님의 그 돈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보도를 좀 해보세요. 좀 취재를 하고. 야, 아니, 의혹제기만. 카드 기자들은 카드가 법인 카드로 가지고 네. 1,000억 만들었다고 그거 몇만 하겠지. 원짜리 그걸로. 7만 8천 원을 몇 번 해야지 1,000억이 되나요? 아니 저쪽 애들은 아니가 1년 달라. 동안 밥 처먹은 것만 해도 11억 원을 처먹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겠지. 네. 아무튼 쟤네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